지난 시간에 엘니뇨와 라니냐를 배우고 이번 시간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기후변화의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기후의 경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요인부터 볼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기후 변화하고 있는지 볼 거예요. 근데 이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왼쪽에 있는 거를 좀 보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안내할 사항들을 좀 적어놨는데 첫 번째로 프린트 56페이지는 스스로 채워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반 게시판 앞에다 붙여놨는데 그거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선생님이 구글 드라이브에 빈칸 채워놓은 거 프린트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먼저 한번 채워보고 내용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한번 그거 내용 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프린트가 없는 학생이 있다면 선생님이 구글 드라이브에 프린트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프린트해서 쓰든지 아니면 학교에 오면 선생님 주거든요. 학교에 오든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둘 다 힘들다 하면 영상 들으면서 왼쪽에다 같이 화면에 띄워놓고선 보면서 필기하면서 다른 곳에서 필기해놓고 나중에 프린트 받으면 거기다 옮겨 적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는 시험 범위인데요.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 우리 처음에 2학기 시작했을 때 나왔었던 해수의 성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별의 물리량까지 할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진도에 혹여나 차질이 생긴다면 지구온난화 프린트 60페이지거든요. 지구온난화까지만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아래에 있는 성취 기준 보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배울 내용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기후변화의 원인을요,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구분을 할 거래요. 그래서 특히나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인위적인 요인이죠. 그런 요인에 의해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떠한 변화들을 나타나고 있고 그걸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요게 성취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원인을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있는 거를 좀 적어봅시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이거는 같이 적어주세요. 좀 개괄 좀 해볼게요. 변화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활동과 전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요인이 있어요. 그거를 자연적 요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생기는 원인인 인위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연적 요인은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구 외부에서의 이 요인인 지구 외적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구 내부에서의 요인은 지구 내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 요인은 사실 딱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한다 하면 뭐가 바로 생각나죠? 그쵸? 지구온난화가 생각나지 않나요? 지구온난화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은 지구의 외적 요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기후변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기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 1학기 때 배웠던 기상 혹은 일기랑 기후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상이라든가 일기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었던 저기압이라든가 혹은 태풍과 같이 오랜 시간 막 몇 년 동안 지속되지는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상 혹은 일기라고 합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오랜 기간이라는 거는요, 거의 100년 정도, 이 정도가 지속된 정도를 몇십 년 정도는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기상의 경우를 평균을 냈을 때 열대의 기후라든가 혹은 아열대 기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대 기후 이런 것들이 기후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얘기하는 빙하기 이런 것도 다 기후에 속하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고요. 이러한 기후, 옛날의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 고기후 연구 방법 사실은 요 내용은 우리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 지지시대 하면서 했었는데 빙하의 시추물, 즉 요거 다른 말로 빙하 코어라고 했었죠. 빙하 코어의 경우를 가지고선 분석을 한다든가 혹은 나무의 나이테라든가 혹은 화석 연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잠깐 떠올려 볼까요? 요 화석은 무슨 화석이었었죠?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 두 개로 구분했었잖아요. 그렇죠. 시상 화석의 경우가 바로 고기후 연구에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기후의 변화의 요인 본격적으로 배워봅시다. 첫 번째 자연적 요인 중에서도 외적 요인 먼저 볼 건데요. 이 외적 요인에다가 별표 좀 두 개 쳐둡시다.
왜냐면요, 요 내용이 자주 기출에 출제가 될 뿐만 아니라 고난이도로 많이 출제가 되어서 특히나 요 내용이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들어가기 앞서서 지구의 외적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지구의 자전축의 경우가 방향이 변화합니다. 원래 기울어져 있던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로 변화하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자전축의 방향이 변화하는 그러한 운동이 하나 첫 번째, 그거에 의해서 기울게 변화해서 그거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전축의 경사가 변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구의 경우가 공전을 할 때 그 공전에 하는 공전 궤도 있죠. 궤도가 변화합니다. 요 세 가지에 의해서 각각 어떻게 기후가 변화하는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하나만 더 하면요. 태양 자체의 에너지가 변화하는데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배우도록 선생님이 이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 세 가지가 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전축의 방향, 자전축의 경사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구의 자전축과 그리고 지구의 기후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없는 내용이어서 선생님이 따로 어디다가 적어두든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내용은 중학교 수준의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혹시나 기억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거나 아니면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의 경우가 이렇게 태양의 경우를, 요거 태양입니다. 태양의 경우를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죠. 공전을 할 때요, 완전히 원의 형태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이상하게 좀 그려놓긴 했는데 지구가 공전을 할 때 완전히 동그란 원이 아니라 찌그러진 타원의 형태로 공전을 하죠. 이 공전을 할 때 이렇게 타원이다 보니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이 생기게 되고요. 먼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점을 우리가 근 1점이라고 불러요.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이다라고 해서 근 1점인 거죠. 반면에 태양으로부터 먼 요 지점을 근이 아니라 원 1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원 1점. 근 1점과 원 1점. 요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요렇게까지만 설명을 하면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서 계절 변화가 생겨나니까 1년이 되고 계절이 되니까 가까운 지점에서 우리나라가 여름일 테고 먼 지점에서 겨울이겠구나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전혀 그거는 정말 대표적인 오개념이고요. 잘못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일점일 때 여름인 게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 북반구 기준으로 했을 때 근일점일 때 겨울입니다. 그리고 원일점일 때 북반구 기준으로 했을 때 여름이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렇게 계절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자전축 때문인 겁니다. 자전축의 경우가 근일점의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원일점일 때 요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지구가 원일점일 때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이러한 형태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 이러면 여름일까? 요거부터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전축이 이렇게 되니 여기가 적도가 이렇게 되겠죠. 북반구 기준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반구에 여기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요 정도의 위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것도 같은 위도에다가 사람이 살고 있는 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 사람은 같은 위도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원일점부터 먼저 보면요. 원일점에 있는 사람한테서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거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사람이 태양빛이 내려 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여기가 지표면이면요. 태양빛의 경우에 그 들어오는 요 각도가 거의 90도에 가까워요. 반면에 지금 이 근일점에 있는 경우를 따져보면요. 요게 이 사람이 지표면이거든요. 태양빛의 경우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올 텐데 들어오는 요 각도가 굉장히 작은 거를 알 수가 있죠. 우리 여기서 처음에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을 했었던 거 요런 식으로 이렇게 손전등의 경우를 비칠 때 거의 수직으로 비추는 거랑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기울여서 비추는 거랑 어디가 훨씬 이 면적의 경우가 쉽게 달궈진다고 했어요. 수직으로 비춰질 때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같은 면적이 들어왔을 때 여기가 수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여기 부분에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 양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여름이 되는 거예요. 북반구 기준으로는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자전축의 경사에 의해서 태양에 들어오는 요 각도가 변화하게 되고요. 요 각도를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 고도라고 얘기를 해요. 태양 고도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태양 고도의 변화에 의해서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달라져서 그것이 하루 동안에 축적이 되면 하루 동안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양이 되겠죠. 그걸 일사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사량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것이 계속 축적이 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계절 변화까지도 나타나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 그림을 매번 그릴 수 없으니 그림이 나왔을 때 어느 때가 겨울이고 여름인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은요. 요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전축의 경우가 태양으로부터 인사하고 있는 요러한 형태면 바로 여름이고요. 반면에 요 태양의 자전축의 경우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요러한 형태의 기울기면 겨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인 거 알고 있죠? 지금 여기 있는 북반구가 여름이지만 이때 남반구는 겨울입니다. 왜냐면 지금 요 기울기의 경우가 자전축의 경우가 기울어진 것이 태양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지금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으니 이때 남반구는 여름이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요러한 요 내용이 사실은 중요해요. 태양의 고도의 변화를 주고 그것이 일사량의 변화를 시키고 그것이 결국에는 기후 변화를 초래시킨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정도로 마무리하고 한번 우리 실제로 여기 있는 내용 빈칸 채워보면서 정리는 아니고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구의 자전축의 경사가 첫 번째 변화했을 때는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세차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의 자전축의 방향이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변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게 뭐야 이렇게 싶을 텐데 실제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하는 운동을 세차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세차운동은 지금 여기 보이는 움짤과 같이 팽이가 돌아갈 때 요 팽이가 약간 막 쌩쌩 돌 때 말고 넘어지기 직전에 요렇게 돌아가는 모습 많이 봤었죠. 요 모습처럼 지구의 자전축이 사실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너무 정신 사나우니까 좀 끌게요. 자,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요 그림인데요. 지금 현재의 자전축은 요렇게 기울어져 있죠. 북극성의 경우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 각도는 23.5도고요. 요 상태에서 얘의 경우가 시계 방향,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요거를 이 우주 밖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겁니다. 요거의 주기는요, 26,000년 정도가 됩니다. 요 주기 정도 숫자는 좀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세차운동은 특히나.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물어봐요. 13,000년 후에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세차운동인지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차운동 주기의 절반이니까 얘가 한 바퀴 도는데 26,000년이니 13,000년이면 정반대에 있겠군. 요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3,000년 후가 되면 이 자전축이 가리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극성이라는 것이 변화하게 되겠죠. 그 방향이 직녀성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을 세차운동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사실은 더 핵심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있는 현재를 보면요.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이 지점 무슨 점이라고 했었죠? 근 1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 지점은 원 1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북반구는 어디서 여름이다? 원 1점에서 여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정도는 암기를 해두세요. 그래서 북반구가 여름이 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태양으로부터 인사하는 방향이 이렇게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가 된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 1점 북반구의 경우 원 1점의 경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름이고요. 근 1점이 겨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절을 여기다 한번 써보면요. 북반구 기준으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쓰는 거는 북반구 기준으로 했을 때 원 1점의 경우에는 여름이 되겠고요. 여름에서 지금 지구의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죠.
여름에서 그 다음 계절 뭐죠? 여기 있을 때가 가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가 겨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왔을 때 봄이 되는 겁니다. 계절을 하나하나씩 따지는 이유는 물어보기 때문에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계절이 나타나는데 남반구는 어떻게 되죠, 지금? 남반구는 근일점일 때 지금 태양으로부터 인사하는 이러한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반구는 정반대, 여름이 되겠죠. 근일점일 때 여름입니다. 반면에 원일점일 때 겨울이 되는 거예요. 북반구와 반대의 계절을 갖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도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이러한 상태인데 13,000년 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 13,000년 후에는 정반대로 이렇게 정반대로 자전축이 기울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근일점 그리고 여기가 원일점입니다. 원일점. 계절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북반구 기준으로 근일점일 때 지금 무슨 계절이 됐죠? 여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원일점일 때 겨울이 된 겁니다. 남반구도 정반대로 변했죠. 원래 근일점이었던 때 겨울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자전축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원일점일 때 겨울이 된 거고요. 아이고 말을 잘못했네. 근일점일 때 겨울이 된 거고요. 그리고 원일점일 때 인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일점일 때 여름이 된 겁니다. 요거 계절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결국에는 연교차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북반구부터 먼저 봅시다. 북반구는 원래 근일점이 겨울이었는데요. 이 겨울이었던 근일점이 지금 원일점일 때 겨울로 변했습니다. 원래 가까이 있다가 그게 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더 어떻게 됐겠어요? 겨울이 더 추워진 겁니다. 그렇게 됐겠죠. 13,000년 후에는. 원일점의 여름이었습니다. 이 여름의 경우가 근일점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니 여름이 더 가까워졌으니까 태양으로부터 더 더워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요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겨울에 추웠던 것이 더 추워지고 여름에 더웠던 것이 더 더워지니 1년간의 그 연교차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다면요. 이 자전축의 방향의 경우가 정반대로 변하게 되면요. 북반구에서는 연교차가 커집니다. 반면에 남반구 한번 볼게요. 근일점에서 여름이었던 애가 바로 여름이 원일점으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원일점에서 겨울이었던 것이 근일점으로 가까워졌어요. 얘는 지금 북반구와 정반대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연교차는 현재보다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물어보니까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다음 두 번째 요인인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는 원래 지금 현재에는 몇 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 아나요? 그렇죠. 23.5도 정도 지금 현재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23.5도 하고서 현재 자전축이라고 적혀 있죠. 얘의 경우가 41,000년을 기준 주기로 해가지고 21.5에서 24.5 사이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전축의 경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화하면 어떤 과정이 또 나타날까? 바로 방금 사실은 했었던 거랑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면요. 자, 이런 식으로 태양의 경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구의 자전축의 경우가 아예 일직선일 때, 아예 자전축 기울기 0일 때와 그리고 자전축의 경우가 좀 심각하게 많이 기울어졌을 때, 과장해서 좀 그릴게요.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보면요,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자전축의 첫 번째 상황, 기울어지지 않은 상황은요, 얘의 경우가 태양빛을 1년 동안 받을 때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름, 겨울이 사라져 버려요. 이때는 연교차가 거의 제로예요.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거의 이 공전궤도면이 찌그러져 있는 타원의 형태가 아니라면요. 연교차가 거의 제로에 가까울 거랍니다. 자, 반면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계절 변화가 형성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연교차가 생기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봤을 때 이 자전축의 경사가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바로 연교차의 경우는 커지는구나. 요것이 핵심인 거죠. 자, 혹시나 요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면요. 진짜 직관적으로 확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설명을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난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요거 태양의 경우가 난로인 겁니다. 요 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고개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도 기울이지 않고 본체로 한 바퀴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쳐다봤을 때는 뭐 당연히 이 중앙부의 경우가 가장 뜨겁겠죠. 요거는 지구의 위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과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만약에 난로가 이렇게 있는데 고개를 정수리 쪽으로 이렇게 수그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어디 쪽이 뜨겁겠어요? 정수리 쪽이 집중적으로 태양빛이 들어오니 뜨겁지 않겠나요? 그런 겁니다. 반면에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했을 때 고개를 이렇게 들어봅시다. 턱의 경우가 여기 이렇게 보이게. 그럼 턱의 경우가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태양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곳의 경우가 더 뜨겁게 느껴지고 한마디로 기울어져야지 연교차가 발생을 하고 계절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21.5도만큼 기울어졌을 때랑 24.5도만큼 기울어졌을 때 차이는 21.5도만큼 적게 기울어져 있으면 연교차가 작다는 의미겠죠. 자, 이렇게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화하면 각 위도에서 받는, 자, 여기다 일사량이라고 적어봅시다. 이거 아까 했었던 내용이죠.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는 즉 태양 고도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건 일사량 변화를 일으킨다고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기후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핵심의 경우에는 요 내용인 겁니다. 자전축 경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온의 연교차는 커지게 된다, 커진다라고 적으면 되고요. 이러한 자전축 기울기의 경사는 남반구든 북반구든 차이가 없겠죠. 그래야지 남반구든 북반구든 기울어져야지 계절 변화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커질 때와 기울기가 작아질 때를 좀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고선 어느 때 더 연교차가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요 때가 더 연교차가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사실 이렇게 연교차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더 다른 내용을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거기 뭐 빈 공간이나 이런 곳에다가 꼭 적어주세요.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물어보는 보기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들어서 많이 물어보는 보기인데요. 하루 동안에 태양의 가장 높은 태양 고도를 어떻게 변하느냐, 자전축 기울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걸 물어봐요. 요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요. 요걸 한마디로 남중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중고도. 왜 남중고도라고 하냐면요. 요거를 조금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지표면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요. 태양의 경우가 하루 동안에 이렇게 태양의 경우가 뜨고 그것이 정 남쪽에 있을 때 가장 높이 떠요. 그 다음에 그게 당연히 한낮이 되겠죠. 그러다가 밤이 되면 이렇게 지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 이 정 남쪽에 떴을 때가 가장 높은 고도다라고 해서 남중고도라고 하고 요것이 우리 일사량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남중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요 일사량이 커요. 요거는 요 그림을 통해서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좀 극단적으로 남중고도가 낮은 때를 한번 그려보면요 태양이 이렇게 떴다 치면요 요거 그 손전등을 위에서 한 거랑 아래에서 비스듬히 한 거랑 당연히 요 경우가 훨씬 잘 달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때가 일사량이 큰 거고 이때가 평균 기온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남중고도가요 이 지구의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우는 경사가 작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작게 해서 여름과 겨울을 그렸고요. 두 번째는 경사가 큰 경우예요. 그래서 태양의 경우가 이렇게 있으면 좀 많이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걸로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다른 요인은 다 똑같아야 하니 위도는 그리기 쉽게 45도 정도 북반구로 따지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요. 북반구에서 45도로 넘어가면 이렇게 사람이 서 있겠죠. 자,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데, 그리고 겨울철의 경우에는 45도니까 이렇게 사람이 서 있을 겁니다. 그럼 태양의 경우가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요 지표면, 사람의 지표면에 대해서 요 정도 각도로 태양빛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죠? 요게 남중고도인 거예요. 반면에 지금 겨울철의 경우에는 요 정도의 지표면에서 이렇게 태양이 들어올 테니까 이게 남중고도가 되는 거예요. 겨울철의 남중고도와 여름철의 남중고도입니다. 경사의 경우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 한번 봅시다. 요런 식으로 했을 때 사람이 45도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서 있을 테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45도에 서 있을 테니 좀 그림이 많이 극단적이어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한번 여기서도 남중고도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경사가 커진 경우에는 지금 태양빛의 경우가 거의 수직으로 들어오고 있죠. 수직으로. 그러니 이때보다 남중고도가 어떻겠어요? 남중고도가 커졌어요. 즉 여름에는 남중고도가 커집니다. 반면에 겨울철로 보면요. 지금 이렇게 여기가 지표면이고요. 이런 식으로 태양빛이 수평으로 들어오면 남중고도가 어떻게 됐나요? 겨울은 남중고도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한 가지 사항만 잘 기억해두면 되는 거예요.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아까 연교차가 어떻다고 했어요? 연교차가 커진다라고 했었고, 연교차가 켜진다는 것은 여름은 더웠으면 더 더워진다는 거고요. 겨울철이 추웠으면 더 추워진다는 의미예요. 여름철에 더 더워지려면 남중고도 커져야 되겠죠. 겨울철에 더 추워지려면 남중고도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경사의 경우가 21.5도고요. 이때가 24.5도다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경사가 자전축의 경사가 21.5도일 때는 여름철에 하루 동안의 가장 높은 태양의 고도가 24.5도일 때보다 작냐 크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여름철에 더 더워야 되고 경사가 큰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더 추워야 되는, 즉 요 핵심만 사실을 기억을 해두면 요거를 좀 이렇게 해서 유추해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원리는 요런 원리인 겁니다. 그림 그리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원리는 이해를 해두고 요 내용은 좀 잘 기억을 해둬서 문제를 풀 때 써 먹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두 가지가 가장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큰 산을 넘겼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조금 비교적 쉽습니다. 지구의 공전궤도 20률 변화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공전궤도의 20률이라는 것부터를 일단 알아야 합니다. 20률이 뭐냐면요. 타원의 정도를 우리가 20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떨어진다 할 때 2거든요. 중심에서 떨어진 정도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하와 벡터를 사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원의 경우는 중심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이 거리가 같은 도형을 우리가 원이라고 하잖아요. 타원은요, 중심이 두 개인 상태에서 요 길이가 같은 것을 우리가 타원이라고 불려요. 지금은 그냥 얘는 중심이 하나인 거고 이 중심이 얘는 두 개이구나 라고 알아두세요. 그래서 20률이라는 것은 요 두 개의 경우가 중심으로부터 이 멀어지는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20률이 큰 거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원의 경우가 찌그러진 타원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20률이 크면 클수록 타원에 가까워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요 타원 궤도인 경우가 20률이 큰 경우겠고요. 20률이 큰 경우, 원궤도가 바로 20률이 작은 경우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궤도 자체가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약 10만 년 정도를 주기로 합니다. 요 주기 정도 잘 알아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20률의 경우가 작아지면 원에 가까워지게 되고요. 그러면 태양의 경우가 점점 중심에 있게 되면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자, 타원 궤도가 지금 현재라고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은 현재는 타원 궤도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원일점이고 여기가 근일점이잖아요. 그러면 근일점의 거리는 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금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했죠.
거리가 어떻게 됐나요? 현재보다 멀어졌어요. 멀어지고. 요거 원일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가까워졌습니다.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이렇게 근일점의 경우가 멀어졌을 때 북반구의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따져봅시다. 북반구는 근일점일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죠. 계절이 무슨 계절이죠? 겨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겨울의 경우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추워지겠죠. 반면에 여름철에는 여기가 원일점이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철에는 더 가까워졌으니 더 더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겨울철은 더 추워지고 여름철은 더 더워졌으니까 연중교 차트는 커집니다. 그래서 20율이 작아지면요. 북반구의 기준으로 했을 때 연교차는 커지는 게 특징이고요. 자, 20율이 커지는 거는 요거의 반대 방향이겠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 연교차는 반대로 작아질 겁니다. 자, 남반구는요. 계절이 반대잖아요. 지금 남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원일점이 겨울입니다. 겨울에 원래 멀리 있었는데 가까워졌으니 20율이 작아지면 가까워졌으니 연교차 작아지겠죠. 지금 북반구와 남반구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요. 연교차의 경우에는 20율이 커질 경우에는 커지겠죠. 요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 자주 물어보는 거는 북반구이고요. 혹시나 조금 더 어렵게 물어보면 남반구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남반구를 또 자주 물어보는 추세니까 남반구까지도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이러한 공전궤도의 20율 변화는 앞서서 배웠었던 자전축의 변화와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이렇게 20율이 변화하게 되면서 봄이라든가 가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달라져 버려요. 그쵸?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1년 동안에 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자체가 변화해버리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전축이 변화하는 것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1년 동안 지구 전체에서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구의 외적 변화 요인 4가지 중에서 3가지 배웠습니다. 사실 이 3가지가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고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그냥 이대로 그냥 듣고선 말지 말고 반드시 꼭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서 본인의 걸로 만들어야 돼요.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실시간 할 때마다 선생님한테 꼭 반드시 질문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